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위탁 개발 생산 기업 최초로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주요 ESG 실천 지표인 PSCI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PSCI는 제약 바이오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2013년 미국에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현재 존스앤드존슨, 화이자,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빅파마를 포함해 전 세계 83개 제약 바이오 기업이 가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텔레콤이 유무선 사업의 호조에 힘입어 2분기에 시장 전망을 넘어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인공지능 관련 경쟁력을 더 높여 AI 기업 전환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데브시스터즈는 연결 기준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4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흑자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54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4%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은 63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생체 현미경 및 영상 분석 솔루션 기업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코스닥 상장 첫날 변동성을 보입니다. 올해 기업 공개 종목 중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높지 않았던 건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처음입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 공모주에는 상장 후 3개월 동안 판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는 만큼 주가 추이와 일정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후 들어서도 상승 기조를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도 양대 시장 모든 업종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기분 좋은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의 검색 순위가 높은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5가지 종목입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친환경과 관련된 곳도 관심을 받고 있고 대마 그리고 마리화나와 관련된 쪽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관련주인 우리바이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대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5,090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내세운 바가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SDAN을 바로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0%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 관련주인 태양광 관련주 SDN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대로 급등 양상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장중에 주가가 계속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 순위도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시가 총액 그리고 시초가는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이었는데 이 시초가가 지금 공모가와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48분쯤엔 저가를 터치했는데 그 이후로는 좀 우상향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체 현미경과 관련된 종목이고요. 또 이 종목의 특이점이 있다면 판매 청구권이 부여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공모가를 조금 밑돌게 되면 이거를 주식 상장사에 되팔 수 있다는 건데 9,000원을 밑돌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부여가 되어 있으니까 일정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랩지노믹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기조가 다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가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자가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 역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랩지노믹스 급등 양상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간 기준으로 15%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실적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현대바이오랜드입니다. 21%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645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102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매출은 25%가 영업이익은
46%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가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방 사업인 K-뷰티 사업의 수출 호조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개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님들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신지요? 오늘장 내일장 2부의 ISS 김태성 본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희 대표입니다. 네, 일단 어제 정말 우리가 아찔했었던 조정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이제 주식을 포기해야 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가파른 하락이 나왔던 것이 바로 어제였는데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반등이 또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어제는 공포였지만 오늘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오늘 반등에라도 좀 덜어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오늘의 반등은 사실 굉장히 좀 반갑지만 네. 이게 왠지 모를 소위 말하는 좀 찝찝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직 확연하게 시장의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된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먼저 이 니케이 지수의 반등세에 비해서는 우리 증시의 반등은 굉장히 좀 미미하다고 봐요. 어제 니케이가 12% 정도 좀 빠졌었고 그렇죠. 어제 코스피가 한 6% 정도, 이 코스닥도 어저께 12% 정도 빠졌다가 전체적인 오늘 지금 상황을 보면 코스피가 3.9포인트, 6.3포인트. 그 시초 오전장 초반 대비해서는 오히려 이 상승폭들이 좀 줄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 더해서는 이 코스피 특히나 대형주에서는 외인의 수급 이탈들이 좀 부분적으로는 좀 보여지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아마 CFD 관련된 어떤 계좌 청산 이슈도 좀 있을 것이고 시초 밤대 매매에 관련된 영향 때문에 낙폭이 오전장 초반에 축소됐던 그렇죠. 원인들도 좀 있을 것이고 종합적인 원인들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단발성 수급들이 좀 더 확대되는 흐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미국 시간의 선물 지수도 한 2포인트대에 좀 상승했던 것과는 좀 대비적으로 좀 소폭 상승폭이 좀 둔화된 흐름들. 그런데 여기서 더 나빠질 만한 어떤 시그널들은 좀 없을 거다라고는 좀 보여지지만 아직 제가 좀 가장 크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관련된 이 청산 포지션들은 얼마만큼 줄었는가 좀 많이 좀 반영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잔여 청산 물량들이 이 주요국들의 어떤 시장 변동성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공교롭게도 한 3시 이후에 일본 BOJ에서도 특별 발표를 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이 수급 금액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어제 그렇게 빠질 금액이었나 그렇죠.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은 또 반대로 이 정도 수급을 가지고 지수가 또 이렇게 오를 만한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물에서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사주는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실제로는 지금 매수가 아닙니다. 네. 지금 매도 일변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만 이 기관 투자자 안에서 금융 투자의 물량이 좀 많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 투자의 물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면 금융 투자 보이실 거고 보험 그리고 투신 기타 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이렇게 좀 보이실 건데 이 중에서 가장 단기적으로 정말 사람의 손 타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쪽이 바로 이제 금융 투자이기 때문에 금융 투자는 굉장히 이제 짧은 포지션을 좀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물량이 많다라고 기관의 이제 매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장 매수했다 하더라도 내일 또 당장 매도로 지금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주체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수급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저도 이제 대표님 이야기처럼 좀 찝찝합니다. 네. 굉장히 좀 찝찝한 상황.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진짜 어제 700포인트까지 이탈할 때만 하더라도 저도 컴퓨터 끄고 싶었습니다. HTS 끄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또 어제 하락의 절반 이상을 되돌리는 모습이 지금 코스닥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아래 꼬리가 달리고 있어서 더욱 찝찝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꼬리가 안 달려도 여기가 정말로 찐반등이 맞을까? 이런 지금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지금 윗꼬리, 아랫꼬리 지금 다 달려 있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추이를 좀 봐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아닌가 좀 싶어요. 그래서 수급 쪽으로는 저도 대표님 이야기에 공감하는 바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뭐 전체적으로 빨갛습니다. 그죠? 안 오른 종목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 종목은 꼭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좀 보이는 종목이 있는지요? 지금 오전에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반등 나면 이제 어떤 종목 사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인데 실적주를 삽니까? 뭐 반도체 섹터 삽니까? 뭐 2차전지 삽니까? 그러니까 어제 뭐 사실 뭐 대형주, 소형주 가릴 거 없이 너무 낙폭이 컸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오늘 만약에 반등 그리고 여기서 시작된 재차 반등이 좀 이어진다는 가정 여기서 보면 저는 이제 대형주 포지션 대형주. 지금 단기 낙폭 부분인데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금 RSI 지표에서 과매도권 이탈을 좀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아직도 과매도권에서 아직 크게 돌파를 좀 못했던 시그널이기 때문에 미국 기술주가 오늘 만약에 큰 폭의 반등세를 좀 이어가 준다면 코스닥은 내일 조금 더 강한 흐름들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763포인트를 좀 도달할 수 있는 흐름들을 좀 예상되고 있고 코스피가 지금 241선 이탈인데 이게 2613선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당분간 좀 2600선을 좀 돌파하기 위한 단기적 트리거. 그러니까 이게 뭐 어닝 시즌이 됐든 아니면 기술주의 어떤 추세 전환이든 그래서 저는 좀 공교롭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8월 중순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방향성들이 긍정적이면 반도체 섹터는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뭐 가장 크게 낙폭이 심화됐던 섹터가 저는 반도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보면 전체적으로 하반기 모멘텀 훼손이 있는가, 실적의 성장 정체성이 있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뭐 피크 우려감 그리고 엔비디아발 뭐 노이즈 이슈들은 계속해서 부정적 이슈 때문에 주가를 내리기 위한 사실 빌미인데 이걸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반기 오히려 이 클라우드 3사들도 이 AI 투자 2025년도까지 뭐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장기 플랜에서는 뭐 수조 원대 투자가 계속해서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뭐 애플이 엔비디아 칩 안 쓰고 구글 AI 칩 쓴다. 이걸 노이즈로 인식했다는 것도 좀 너무 지나치다. 왜냐하면 다양한 칩이 많이 생성이 되고 경쟁 관계가 심해지면 오히려 메모리 3사의 더 큰 수혜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가려진 측면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뭐 중소형주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대형주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과대 낙폭 구간에서 좀 매력도가 좀 있다고 보고 삼성전자는 한 7만 5천 원대 미만은 계속해서 분할 매수가 전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해봤습니다. 일단 뭐 저도 동일한 뷰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그 범주 내에 어떤 변동성이 나오면 우리가 중소형주를 먼저 보기보다는 섹터의 대장주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현재 구간에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저는 수급도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수급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혹은 기관 투자자 이게 이제 양매수가 들어온지 여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지금 반도체 IT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강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이제 차트를 좀 켜놨는데 보통 이제 장대 음봉이 이제 발생한 날, 그 다음 날 이 음봉을 좀 감싸 안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굉장히 힘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갭상승 출발하면서 어제 하락분의 절반의 어떤 이 되돌림 현상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캔들 자체가 아직까지도 색깔이 파란색이다. 네. 그러면 아직 뭐 여기서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기가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IT를 좀 보실 때 제가 극단적인 좀 예를 한번 드려보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좀 유사하죠. 어제 장대 음봉,
하지만 어제 그 장대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오느냐? 아직 감싸는 양봉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ISC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네. 어제 음봉을 모두 감싸 안는 장대 양봉을 지금 좀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IT를 보실 때 저도 대표님 이야기대로 우선 첫 번째로 대형주의 흐름을 먼저 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 반도체 IT에 이제 추가 매수라든지 추가 전력을 좀 고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실적 기준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패턴의 흐름을 좀 캔들의 패턴의 흐름까지 좀 참고를 하셔서 저는 종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서 사실 오늘 굉장히 봐야 될 종목군들이 좀 많은 상황이라서 이번에 우리 앵커님 통해서 종목 브리핑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에는 어떤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을까요? 실시간 거래대금 상위 종목 5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바로 현대차입니다. 오늘 6%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공사와 맞손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인해서 인천국제공항 이용객들이 이동 경험을 확장을 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에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급 공방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3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매수 포지션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5개 종목 중에서는 가장 상승폭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지금 18만 4,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골다공증 바이오 시밀러가 임상 3상 결과를 국제저널에서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골다공증 바이오 시밀러 이름은 CTP41입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투여한 이후에 52주 이후에 이 의약품을 투여를 했을 때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조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6%대 강세 흐름 가져가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철강 시황이 그다지 좋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밀 마진이 개선되면서 2분기의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철강은 중국 경기 부양과 또 감산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리튬의 경우에는 전기차 성장률 반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수급 양상은 긍정적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짱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에는 급등 양상으로 회복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제약 바이오주 중에 하나인 알테오젠입니다. 7%대 급등 양상 펼쳐주고 있습니다. 인도의 의약품 규제국으로부터 지속형 성장 호르몬의 임상 2상 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의 이름은 ALT-P1입니다. 기존에는 하루에 한 번씩 투여를 받았어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으로 기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추세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선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전력 수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의 추세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력 슈퍼사이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도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8%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28만 6,500원에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몰린 5개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님들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그중에 알테오젠 아마 지겨우실 겁니다. 또 테오젠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그럼에도 오늘 좀 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장 중에 아마 가슴이 좀 한번 철렁이셨을 겁니다. 그렇죠, 시초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시초에도 이제 좀 많이 흔들렸지만 12시 기점으로 아무래도 이제 반대 매매 물량으로 좀 보이는 물량이 시장에 좀 출회되면서 음봉으로 확 분봉 기준으로 이제 떨어졌다가 빠르게 좀 아랫꼬리를 달리면서 지금 위로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인데, 알테오젠 최근에 뭐 지수 조정 정말 저는 잘 견뎌냈다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정말 이렇게 된다면 임상도 그렇고 뭐 시장 글로벌 시장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점유율을 좀 높여가고 있는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뭐 진부한 질문이긴 한데
저도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좀 있어서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좀 잡고 쭉 가지고 가는 게 맞나 한번 의견을 한번 주시죠. 일단 최근에 일봉 주가들을 봤을 때는 7월 31일 날 52주 신고가, 최근에 증시 주도주가 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추세 유지를 좀 잘했고요. 좋죠. 오늘 좀 분봉상에서는 정확하게 시간대가 한 12시 때 장중에서 좀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금 재차 좀 회복을 좀 했지만 사실 이 의미가 좀 반대 매매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해석 부분도 있어요. 시초 반대 매매가 있고 장중 반대 매매가 있는데 이게 왜 오전 일찍 터지지 않고 장중에 터졌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좀 의구심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수급으로 좀 확인됐던 측면들은 재차 반등을 했다는 것은 단기 낙폭에 쉽게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라는 긍정적인 지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머크의 이 SC 제형제 이 전환, 이 키트로다의 SC 제형제 전환이 2분기 말에 임상 3상이 좀 종료가 됐고요. 빠르면 이제 2025년도에 SC 제형제로 좀 이 선회된 이 시판허가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은 아직까지 더 주목을 해볼 포인트가 아닌가. 단순하게 이게 시판허가가 되면 좋은 것이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지금 머크가 2028년도에 지금 현재 키트로다 IV 제형제가 사실 이 특허 조치가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럼 그렇죠. 바이오시밀러가 본격화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 블록버스터 신약을 이 다른 이 오히려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배가시킬 수 있는 SC 제형제로 좀 변화시키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머크의 어떤 전략들이 더 빠르게 좀 가는 것이고 후속으로 IV 제형제의 시밀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교 우위에서 시장을 좀 더 공략하려고 하는 머크의 움직임들에서의 알테오젠의 어떤 반사수혜 내지는 여기서 최종적으로 FDA 승인 허가를 받게 되면 수령할 수 있는 마일스톤의 어떤 규모가 한 1.5천억 원 정도 좀 추정되고 있는데 더해서는 저는 이 로열티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작년에 키트로다 제형제의 전체 판매량이 한 32조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게 로열티를 우리가 한 2%에서 5%로 좀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단순하게 2%라고 해도 30조 원의 2%면 굉장히 큰 그렇죠. 이익 기여가 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IV 제형제에서 SC 제형제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그 판매량들이 좀 더 연동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SC 제형제의 경우에는 의사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방률도 높아진다는 관점에서 판매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FDA 승인 이슈 이후에 마일스톤에 대한 수령 그리고 여기다 로열티에 대한 수익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저는 한 50만 원까지에 대한 주가 목표가는 좀 50만 원.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전제가 있습니다. SC 제형제가 FDA에서 승인이 돼서 2025년도 하반기 안에 글로벌 출시가 가능하다는 전제. 그래서 지금 현재 키트로다 IV 제형제가 전체 시장의 파이가 한 32조, 작년 매출을 32조로 좀 추산을 했을 때 SC 제형제의 경우에는 후발주자인 이 시밀러 의약품들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한 40조 원대의 시장 파이는 좀 구성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제형제의 판매율들을 좀 고려해 보면 굉장히 높은 로열티를 알테오젠이 수령을 할 수 있다. 저는 이 기대 요인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는 상향되는 것 아닌가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야, 50만 원이면 여기서 제가 지금 좀 너무 많아요. 얼마나 더 이제 올라가야 되나. 근데 이게 단기적 플랜보다는 네. 2025년도에 시판허가 그다음에 여기서 승인되면 미국에서 승인되지만 뭐 유럽이라든가 주요국에 또 다른 어떤 시판허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한 기대의 요인들은 한 3년 정도 더 이상의 실적 반영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긴 호흡, 한 2년 이내에 관련된 어떤 장기 호흡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이래서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뭐 돈을 벌든 주가를 올리든 뭐 뉴스를 붙이든 이런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알테오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 시장 속에서 종가 베팅을 통해서 또 수익을 좀 구가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같이 이제 스터디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한 종목을 가지고 왔고 대표님께서도 이제 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저부터 먼저 카드를 한번 꺼내보면 네네. 저는 의외로 오늘 보안주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안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는 아닙니다. 당연히 보안주, 특히나 소프트웨어 하면 글로벌 기업들을 선호하지 우리나라 기업들을 선호하는 어떤 산업이라든지 섹터는 그렇게 많지 않는 좀 속상한 현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안주 안에서 독자적으로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가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나. 지금 왜냐하면 디바이스 기기들도 많아지고 있고 뭐 갤럭시 시리즈도 아이폰 시리즈도 AI 탑재되면서 많이 지금 팔리고 있는 상황. 여기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전쟁 리스크가 단순히 1차적으로는 서로 무기 대 무기의 싸움이지만 추후에는 보안 대 보안, 정보와 정보의 싸움으로 이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미 대선 이후에 또 이제 북한과 미국은 또 여러 차례 이야기가 오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이제 테마로 많이 움직였었던 쪽이 이제 보안주였기 때문에 저는 그 보안주 안에서 종목을 좀 잘 골라보자라는 이제 컨셉으로 좀 가지고 왔고요. 종목은 슈프리마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제 보는 종목군들의 이제 두 가지 패턴은 뭐냐면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제의 음봉 캔들을 모두 감싸 안는 양봉이 나오느냐. 저는 이거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 어제 잠시 추세가 무너졌지만 오늘 재차 상승함으로 인해서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조금은 더 탄력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보면 여러 이제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 안내서 저는 슈프리마를 좀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안면 인식에 대한 매출 증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무인 점포들이 굉장히 많아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분기 실적의 개선세를 우리가 2분기에 좀 확인을 할 수 있던 그러한 상황이기에 저는 슈프리마 이제는 단순히 기술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성까지 확인을 하면서 올라가는 기업이라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점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 우리가 K푸드, K뷰티를 통해서 확인을 한 바와 같이 첫 번째 외형 성장도 기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결제를 달러로 받습니다. 지금 이제 강달러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슈프리마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좀 줄 수 있어서 저는 슈프리마를 꼭 오늘의 종가에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 사서 언제 팔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자,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어제 음봉을 감싸 안는 양봉 캔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슈프리마가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오늘 종가에 이제 매수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을 24,000원이라고 하는 최근에 박스 하단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24,0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유 불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저는 손절매는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시에는 1차적으로는 제가 목표가는 박스 상단 28,000원을 드리지만 최종적으로 이 2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저는 35,000원까지 한번 추가 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보안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슈프리마라고 하는 기업을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벤 대표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온 종가 베팅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좀 예정돼 있는 게임주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좀 게임주를 좀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적의 희비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위메이드와 네오이즈의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았더니 어닝 미스가 나면 주가가 과대 낙폭 구간으로 단기 조정을 좀 크게 좀 받았던 점들을 좀 상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대부 시스터즈의 경우인데 2분기에 적자폭을 좀 대폭 축소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1분기에 쿠키랑 킹덤의 중국 매출 호조, 그다음에 뭐 모험의 탑도 2분기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익기여 효과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기대 요인은 좀 커졌는데 공교롭게도 마케팅 비용들이 2분기에는 좀 일회성 비용으로 좀 작용되면서 적자폭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주목해볼 포인트는 게임주들마다 하반기에 신작 모멘텀과 여기서 생성되는 얼마만큼 더 많은 돈을 벌어줄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쿠키랑 모험의 탑 글로벌 출시 기대감들은 아직 모멘텀으로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의 경우는 2분기 어닝 쇼크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좀 했었고요.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의 경우에도 2분기 전망치는 시장 전망치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는 뭐 하반기 신작 출시에 관련된 일정들이 계속해서 좀 지연됐던 측면들 때문에 주가 회복도는 굉장히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넥슨 게임즈, 그다음에 넷마블, 그다음에 크래프톤의 실적 정도인데 이게 실적의 추정치가 더 상향될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예상되는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조금 더 높아진 그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실적 기대감도 있지만 하반기에 신작 출시라는 공통적인 어떤 모멘텀들을 좀 주목해 보면 게임주가 최근 이 증시 조정에도 비교적 그런 흐름들을 잘 유지했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어닝 기대감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넷마블을 좀 보고 싶은데요. 오늘 5.1% 상승한 63,600원. 어제 종가가 마이너스 6.3%대였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오늘의 반등들은 어제 하락폭들을 좀 더 만회했던 흐름들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2분기에 출시했던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이 신작 게임이 2분기에 상당히 많은 실적 기여를 좀 했고 여기에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전체적으로 한 700억에서 800억 원으로 좀 추산되고 있는데 뭐 증권사에서 최대로 본 건 1,000억이 넘을 수 있다. 그런 전망들도 나오기 때문에 예상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더 수급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하반기에 우리가 7개의 대죄 키우기 제목이 어렵습니다. 7개의 대죄 키우기라는 게임을 8월과 9월 정도에 일반 버전 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오리진 버전이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한 일평균 10억에서 한 20억 정도의 추정이익들을 좀 예상될 수 있다. 이 부분에 굉장히 큰 기저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에 흥행 기대감들을 좀 더 이어간다면 넷마블은 여기서 주가가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요인을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 때문에 지난 고점 72,400원을 저는 하반기에 실적 기대감을 좀 충분하게 좀 입증을 좀 해준다면 오히려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게임주 이야기하실 때 저도 이제 게임주를 워낙 지금 네.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봤는데 확실히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제 이제 지수가 밀렸음에도 뭐 크래프톤도 뭐 급락 대비해서 이 정도면 정말 잘 선방을 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가 게임즈 하면 최근에 넥슨 게임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넷마블하고 이제 넥슨 게임즈를 거의 이제 쌍두마차격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넥슨 게임즈는 최근에 진짜 폭발적인 좀 상승세를 보여준 위치에서도 그렇게 조정이 깊지 않았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제 과거에 단순히 이제 테마 쪽으로 이제 봤던 게임주에서 실적 성장주로서 이제 우리가 시각의 변화를 좀 진짜로 줘야 되지 않나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제 넷마블에 정말 공감하는 한 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이어서 오늘 또 시장에서 장 중후반부에 네. 오히려 반도체 쪽보다 지금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좀 몰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더군다나 어제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선방한 게 그렇죠. 2차 전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장 초반에 에코프로 BM은 플러스 전환까지도 한번 했었어요. 그러다가 좀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장 중반 후반부터 에코프로 BM 그동안에 이제 소외받았던 쪽에서 반등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거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2차 전지가 빠지면 반도체가 수급이 그렇죠. 좀 올라가고 반도체가 빠지면 2차 전지 수급으로 좀 가고 이게 약간 일종의 좀 시소 게임 같이 좀 번져지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 저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긍정론자지만 일단 하반기 전망치를 3분기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3분기부터 이 출하량들이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런 단어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8월 2일 날 집계됐던 탄산 리튬 가격이 네. 이게 이 킬로그램당 75위안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올해 3월에 112위안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양극재 판가가 2분기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다는 점. 이 부분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부분에 대한 충당 환입이 2분기에 소폭 이루어지면서 이 에코프로비엠이 이익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 볼 줄 알았는데 환입액 때문에 이익을 봤는데 이게 3분기로 이어지면 저는 이 포스코 퓨처엠을 좀 제외하고는 이 두 개 회사죠. 에코프로비엠이나 LNF의 경우에는 적자 폭이 좀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스럽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하반기 테슬라의 눈높이, 테슬라의 어떤 이 주가에 대한 어떤 전략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뭐 로보택시라든가 그 이후에 관련된 어떤 이슈 때문에 테슬라가 움직여지면 2차 전지 섹터도 동조해서 수급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자, 이 점은 좀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가 그동안에 맞은데 또 맞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악재에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는 것 내성이 같습니다. 생겼죠. 그렇죠? 네. 내성이 좀 생겨서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제 시장하고 좀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남들이 이제 관심 안 가질 때 지금 사면 좀 괜찮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대표님 이야기대로 결국엔 판가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판가라는 게 이제 올라야 기업이 돈을 버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또 원자재 가격 때문에 마진율이 또 안 좋아지는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체들의 이제 환경상 결국에 이제 중요 포인트는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갈 거냐의 기준은 역시나 3분기 실적 이제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 저는 최근에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에게는 근데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을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워낙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섹터와 기업이고 또 최근에 여기저기서 또 불난다라는 이야기가 불편하게 자꾸 들려오니까 그렇죠. 전기차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나 소량 정도는 가격적인 어떤 장점을 좀 활용을 해서 저는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오늘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어제도 그랬지만 경기 방어주의 좀 성격을 띄었었던 종목군들 우리가 지수가 안 좋을 때 이제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네. 약간 안 좋기 전에는 생각을 못했다가 지수가 빠지면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생각을 하죠. 경기 방어주를 내 포트에다 넣든지 인버스를 미리 사놨어야 됐는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 어떻게 될지 저도 지금 예측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 방어주의 종목군들을 지금이라도 포트에 좀 넣어둬야 되는지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주 전에 골디락스 얘기 들은 지가 2주 전이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뒤집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장기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경제 지표가 냉각됐다는 시그널에 대한 확인은 최소 6개월은 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연준에서 최근에 뭐 9월에 금리 인하 관련돼서 정확하게 언급을 안 했지만 뭐 고용이 냉각되고 있고 이런 그렇죠. 코멘트를 했어요. 그런데 7월에 실업률이 시장 컨센서스 상회했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어진 것처럼 주가가 맞습니다. 이게 글로벌 증시가 뭐 10% 넘게 빠질 이슈였냐 맞아요. 이런 관점에 대한 부분인데 다른 부분에 대한 해석으로 좀 판단을 해본다면 기술주 특히나 주도주가 굉장히 좀 강했어요. 우리 증시도 보면 반도체와 전력기기, 뭐 전선주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어떤 주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화하고 다시금 좀 정점을 새롭게 좀 구간으로 좀 상향시켜가는 어떤 정상화시켜가는 어떤 과정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제 경기 방어주도 좋고 뭐 시장에서는 뭐 내수주도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주. 실적을 수반하는 종목들이 많이 빠졌을 때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지금 경기 방어주,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방어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통신주 아니면 네. 음식료 업종이잖아요. 근데 이제 음식료 업종은 올해 너무 많이 이제 올랐죠. 크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이제 경기 방어주로 봐야 되느냐, 성장주로 봐야 되느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음식료 업종을 좀 제외하고 네. 그러면 통신주 하나 남았는데 참 통신주를 트레이딩해서 나머지 종목군들의 하락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의심이 많습니다. 배당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그렇죠. 보여지는데 저는 배당이 아니라면 일단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도주의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맞고 만약 지금 이제 시장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가장 큰 이슈는 중독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제 경기 방어주 혹시 모를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소형 방산 쪽을 한번 보시는 게 뭐 앞서서도 이제 제가 계속 좀 강조드렸지만 빅텍, 퍼스텍, 스페코 뭐 이러한 종목군들 너무 좋잖아요. 차라리 이제 경기 방어 성격의 종목군들보다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 장이 이렇게 마감이 됐으니까요. 클로징 벨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시장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정말 좀
다행스럽게 100%의 만족감은 들 수 없죠. 네. 일본 빠질 때는 같이 빠져놓고 일본이 저렇게 올라왔는데 우리나라는 또 반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좀 속상하시고 섭섭하겠지만 어제 종가에 느꼈었던 우리가 그 공포를 생각을 해보면 안도는 했죠. 그렇죠. 저는 이 정도라도 정말 한숨 돌리게 시장이 그래도 좀 쉬어간다라는 좀 느낌을 받아서 저는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던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대표님이 보시기에 오늘 장을 한 번 더 좀 심플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반등은 매우 환영이지만 좀 다소 아쉬움이 크다. 니케이가 10.2% 상승을 했는데 우리 코스피가 한 3%대죠. 지금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지표가 좀 완화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는 점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이고 우리가 좀 시장을 바라볼 때 굉장히 좀 스트레스도 심하고 방향성들이 없다 보니까 아 이게 반등을 좀 믿어도 정말 좋은가라는 관점 또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종합적인 시장 과열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한국 증시만 이제 등 터진 거죠. 맞죠.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등 터진 격이 된 건데 우리 증시도 그 갭은 맞춰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증시의 어떤 경쟁력도 좀 잊지 마시고 다만 아까도 좀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들처럼 우리가 종목을 좀 공략할 때는 지금은 사실 단기적 편입은 하되 내 주식이 밀린다 싶으면 일정 비율을 현금화 시키면서 맞아요. 오히려 추세가 좀 내려가는 구간에 다시 한 번 더 접근하는 거. 계속 물려 있으면 안 된다는 장세입니다. 여기서는 확고하게 저가 매수는 좋지만 조금은 보수적으로 그리고 돌다리를 두들겨 가는 그런 심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 네. 그럼 내일 난리 나는 거거든요. 반대 매매가. 저는 오늘 좀 밀렸으면은 음. 좀 일부 종목들의 경우에는 좀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반등은 좀 좋았는데 뭔가 조금 찜찜한. 그래서 오늘의 어떤 미국 증시 흐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래도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가 그래도 1.5% 네. 이상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기대감을 좀 안고 저는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만약 오늘까지 하락이 이어졌다면 내일 정말 대량 반대 매매가 나올 법한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맞는 이제 말이에요. 반대 매매는 기준이 기준으로 다다음 날 네. 이거를 뒤에 이제 실행이 되니까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 장 마치고 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담보 비중 모자랐다고 문자 많이 받으시면서 고민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오늘 이렇게 하락 다수를 좀 되돌리는 모습들이 나와서 내일 추가적인 반대 매매에 대한 걱정은 좀 덜하지만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12시에 지금 움직인 네네. 걸로 봐서는 CFD 관련한 반대 매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장 중에 이러한 어떤 돌발 변수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오늘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뭐가 좋으냐? 그렇죠. 뭘 사면 좋을까?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느냐? 네. 이 질문인 것 같은데 저도 오늘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제가 고민을 해서 좀 결론을 내려보면 저는 추가 매수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반대 매매에 대한 한고비는 넘기긴 했지만 목요일 날 옵션 만기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엄청나게 거래량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쪽은 사실 현물보다는 파생 시장이거든요. 파생 시장. 그래서 지금 선물에 대한 매수 포지션, 옵션에 대한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지수는 지금 위아래로 굉장히 크게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오히려 오늘의 어떤 반등을 좀 이용해서 공격적인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혹은 이제 내일 오늘이라도 매수를 안 하면 또 내 것만 매수가 안 되고 갈 것 같다라는 마음에 하시는 추가 매수보다 그냥 마음 편하게 이번 한 주는 좀 보시고 다음 주 초반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대신에 조건은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는 일봉이 아니라 이제는 주봉으로 봐야겠죠. 주봉상 이번 주에 하락분을 모두 이제 되돌리는 반등세가 다음 주에 나와준다면 혹은 그 종목분들을 저는 추가 매수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한 고민 좀 많으셨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시장보다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지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또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종목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 쪽은 한번 그래도 좀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자, 현대차, 기아가 사실은 2분기 실적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포드나 GM 글로벌 기업들 조정받을 때도 잘 버텼는데
이번에 이렇게 지금 가격적인 조정이 나온 걸 우리가 이제 이용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이게 지금 고민이라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제가 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주가가 오를만 하니까 또 나오는 이야기가 3분기 실적 피크, 4분기 실적 피크. 그러니까 그놈의 실적 피크가 좀 계속해서 좀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노이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작년 3분기 증시가 최하단에 있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제 기억으로는 10만 원대 초반에서 머물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기를 해보면 이제 이 가격을 정상화시키는 구간.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많이 올랐다라고 좀 판단해 보지만 사실 여기서는 좀 더 가야 된다라고 좀 보는 게 맞고요. 이제 뭐 PBR 1배 이상에서 정도 흐름을 좀 유지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고 저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 여기 관련된 인센티브 뭐 국회에 어떤 비준 동의안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 남아 있지만 아마 이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그러니까 전체 총 주주 환원율 1% 세액 공제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가 부양하는 데 쓰겠다. 이런 관점들에서는 굉장히 증시 경쟁력 관점에서 저는 좋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향후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그런 정상화 수혜로 오히려 주가가 좀 상향될 수 있는 포인트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지수가 좀 안 좋을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피난처 역할을 했던 게 과거에 경기 방어주라 불렸던 통신주보다 이렇게 네. 이제 수급 밸류 프로그램 혜택을 좀 받는 섹터들, 네. 대표적으로 자동차라든지 은행, 금융 이쪽이었는데 자, 어제 하락이 세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쪽도 지금 살아남지 못하고 지금 다 돌려보니까 낙폭이 이제 굉장히 커진 그러한 상황들을 좀 연출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의 가격이라면 저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길게 좀 봤을 때 뭐 피크아웃 우려가 있어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미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크게 부담 없는 선에서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도 한번 우리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8월 6일 시장 좀 마무리가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굉장히 또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다 더 알찬 혹은 더 많은 종목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